전 세계인의 관심이 한 곳으로 쏠리는 올림픽. 많은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다 보니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는데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그야말로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육상 여자 1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는 미국의 헬렌 스티븐슨이었죠. 스티븐슨은 2위인 스텔라 월스를 0.2초 차이로 이겨버립니다. 스티븐슨은 곧바로 미국의 육상 영웅으로 떠올랐고요. 억울했던 월시 곧바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스티븐슨의 외형적 특징으로 봤을 때 아무리 육상 선수라 해도 덩치가 크고 근육량도 지나치게 많다, 남자가 아니냐라는 의혹이었죠. 이때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성별 확인 검사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에서 스티븐슨은 당당히 여성임을 확인받았죠. 이의를 제기했던 월시는 뻘쭘하게 됐고요. 스티븐슨의 성별 확인 검사가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난 지 무려 44년이 흐른 1980년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무장강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희생된 피해자의 신원은 다름 아닌 베를린 올림픽 육상 여자 100m에서 스티븐슨에게 성별 이의를 제기했던 월시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에게서 두 가지 성이 한꺼번에 발견된 건데요. 월시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 중 일부분은 XY 염색체를, 다른 일부는 XX 염색체를 가진 성선 이형성이라는 희귀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죠. 올림픽위원회는 월시가 육상계에 이바지한 부분을 고려해 금메달을 박탈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스포츠계에서 현재까지도 성별 논란이 일 때마다 월시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차를 타고 마라톤 경기를 뛴 선수입니다. 지금이야 마라톤 코스 전체에 중계 카메라가 깔려 있어서 경로를 이탈하는 일조차 드물지만 1904년 세인트루이스 하계 올림픽 당시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겠죠. 마라톤 종목에 출전한 미국의 프레드릭 로즈는 허술한 감시를 100% 이용해서 역대급 꼼수를 발휘하는데요. 바로 경기 도중에 자동차를 얻어 탄 겁니다. 40km의 전체 코스 중에 15km 지점을 지날 때 한계를 느낀 그는 경기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탔다고 해요. 그런데 컨디션을 좀 회복하고 나니까 다시 메달 욕심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선택은 차에서 내린 뒤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당연히 1등을 거머쥐었겠죠. 무려 17km를 차를 타고 이동했으니 1등을 안 하면 이상했겠죠. 결승선을 통과한 뒤 아주 잠시 기쁨을 느낀 그는 메달 시상 직전에 부정행위가 발각돼서 결국 금메달을 박탈당했고요. 평생 마라톤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영구 제명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이니까 가능했던 황당 사건이죠. CCTV가 사방에 깔려있는 요새 같은 세상에 이런 경기를 펼쳤다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올림픽 황당 사건 사고 3위는 소치 올림픽입니다. 개막식 당일부터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기가 사륜기로 둔갑한 채 등장했는데요. 이건 애교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준비가 허술했던지 현장에 있던 기자와 선수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TV가 나오지 않거나 전등에 전구가 없는 건 기본이고요.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시커먼 녹물이 나왔고요. 그나마 호텔 안으로 들어가기라도 했다면 다행입니다. 어떤 선수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걸어 올라갔더니 비상문이 잠겨 있어서 분노를 표했다는 사례도 유명하죠.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미국 봅슬레이팀 선수 조니키는 욕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욕실 문이 고장난 거죠. 전화기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던 이 선수는 결국 문을 완전히 부수고 나온 거죠. 이러니 소치올림픽을 대실패작이라고 부를 수밖에요. 2위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홀로 고를 외친 일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방사능 위험으로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안팎으로 쏟아질 때 일본 정치인들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개최를 고수했습니다. 단순히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건 물론 아니고요. 이유는 돈이었죠. 도쿄올림픽 개최 경비는 원래 한화로 14조 원 수준. 그런데 지난해 올림픽이 연기되고 코로나19 대책 비용이 추가되면서 최소 3조 720억 원에 달하는 추가 경비가 발생합니다. 돈을 이렇게 쏟아부었으니 적자 올림픽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올림픽은 열어야겠죠. 게다가 자존심도 걸려 있습니다. 내년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은 도쿄올림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현재 언론은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일본의 국제적 지위도 떨어지고 정신적 타격이 클 것이다 라는 정계 관계자의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1916년 독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동계올림픽은 1차 세계대전으로 취소가 됐고 1944년 영국에서 열려고 했던 13회 하계올림픽, 이탈리아에서 열려고 했던 5회 동계올림픽은 2차 세계대전으로 취소가 됐죠. 하지만 전염병 때문에 연기 취소 논란을 겪은 건 2020 도쿄올림픽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사실. 일본은 이미 올림픽 개최 무산을 한 번 경험한 국가입니다. 일본은 1940년 도쿄와 삿포로에서 각각 하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중일전쟁이 시작이 됐죠. IOC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게 올림픽 개최 정지를 요구했고 결국 올림픽 예정 2년 전인 1938년에 개최권을 자진반납합니다. 이렇게 탐욕을 부리면 결국 벌을 받는다는. 대망의 1위는 관중 때문에 금메달을 놓친 비운의 마라토너 사건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대미인 마라톤 경기에서 브라질의 반데릴레이 리마의 금메달은 정말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25km 지점부터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결승선까지 불과 약 7.2km를 앞둔 지점, 갑자기 누군가에게 밀려서 인도로 넘어집니다. 재빨리 일어섰지만 그 다음에는 뒤따라오던 자전거에 부딪히죠. 마치 재앙처럼 금메달로 향하던 그에게 태클을 건 사람은 바로 관중이었습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불상사가 발생한 거죠. 문제의 관중은 아일랜드 신부 출신이자 종말론자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리마는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페이스가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금메달 대신 동메달을 목에 걸었죠. 따놓은 당상이었던 금메달을 허무하게 놓친 채 결승선을 통과하던 그의 모습, 과연 어땠을까요? 세상 밝습니다. 관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로 환호했죠. 시상대에서도 그의 해자와 같은 마음이 여실하게 드러나는데요. 리마는 경쟁 선수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준 리마에게 그 누구도 패배를 운운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메달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위대한 올림픽 정신을 몸소 실천했다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죠. 그렇다면 리마의 금메달을 갈취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 관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당시 3,000유로, 하나로 400만 원 초반대의 벌금만 내고 풀려났습니다. 리마는 그를 용서했지만 리마에게 불운의 마라토너라는 꼬리표는 영원히 떨어질 것 같지 않네요.